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코스 이름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코스예요.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그런 코스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한번 그 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 홀 첫 홀이죠. 네, 첫 홀인데요. 첫 홀부터 파5 홀이에요. 그리고 길이는 493m.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파5 홀이고 첫 홀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가볍게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겠죠. 그럼 저도 페어웨이도 넓어서 저는 저 좌측에 보이는 페어웨이 벙커 우측 끝을 보고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 혹은 그냥 스트레이트성 구질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첫 홀은 그냥 부담 없이 티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리는 파5 홀인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리는 이제 186m가 남았어요. 제가 그 페어웨이 좌측을 아마 공략을 했더라면 거리가 좀 더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지금 제가 페어웨이 우측으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비록 러프긴 하지만요, 남은 거리는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 이유는 약간 우측 도그렉 홀이다 보니까 좌측보다는 우측에서 세컨샷 하는 게 조금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86m가 남았고 일단 핀의 위치는 지금 앞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린 모양을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온그린만 잘 시켜 놓는다면 뭐 버디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운이 좋으면 이글까지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린이거든요. 일단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가 좀 위협적이긴 한데 일단 그 우측 벙커는 좀 피해서 최대한 피해서 약간 저는 그린 좌측 에이프론 쪽을 이렇게 좀 겨냥을 해서요, 뭐 똑바로성 내지는 아니면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80m 제가 평상시에는 6번 아이언을 치는데 아무래도 첫 홀이잖아요. 첫 홀이다 보니까 저도 좀 가볍게 몸도 좀 풀 겸 5번 아이언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저는 똑바로 내지는 약간은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할게요. 너무 똑바로 쳤는데요. 오, 스톱! 와. 야, 자, 이렇게 제가 투혼에는 성공을 했고요. 아마 1번 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리가 길지 않은 파5 홀이다 보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혼 공략 가능할 것 같고요. 남은 거리의 퍼팅이 좀 내리막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글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버디는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5.2m의 내리막이 0.17이거든요. 내리막은 내리막 높이의 50%만 더해서 이렇게 빼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0.17은 대략 한 0.08 정도 될 거예요. 대략. 그러면 자, 0.25, 그렇죠? 0.25가 되겠죠? 내리막 높이를 더하면 0.25에서 앞에 소수점 0은 빼고요. 2.5m를 이제 저기서 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5.2에서 2.5를 빼면요. 2.5를 빼면 대략적으로 한 4 정도 되는데 그냥 뭐 한 3m 계산할게요. 네, 지나가도 컨시드가 1m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럼 3m 스트로크 한번 해볼게요. 그린 경사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좀 있는데 한 컵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 컵 반을 보고 한 3m를 쳐볼게요. 센가요? 셌어요.
역시 내리막, 볼 스피드가 2.9가 나왔는데 6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럼 제가 이번 시간에 첫 톨에 이렇게 퍼팅 컨디션이 생각보다 저는 3m만 치려고 했는데 6m가 나간 거 보니까 조금 제가 스트로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그래서 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다시 한번 조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리는 뭐 대략 한 4m 정도만 똑바로 쳐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4m를 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볼 스피드가 또 3이 나왔네요. 네. 또 6m를 쳤어요. 자, 이렇게 1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1번 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파5 홀이에요. 게다가 이제 우측 도그렉 홀이다 보니까 우측으로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남은 세컨샷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홀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홀이다 보니까 첫 홀은 그냥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플레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고요. 2번 홀 같은 경우는 그림상은 우측 도그렉 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자로 곱게 뻗은 그런 홀이에요. 근데 우측에 보이는 그 숲들이 약간 코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 시각적으로는 약간은 우측 도그렉 홀처럼 보이는데 저 숲 때문에 깃발이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일직선상의 그런 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어요. 너무 넓어요. 좌측은 오비고 우측은 해저드이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뭐 1번 홀도 그렇고 2번 홀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티샷에서는. 자, 그럼 저도 거의 페어웨이 그냥 깃발을 향해서 그냥 똑바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 이렇게 저는 거의 똑바로 티샷을 했고요. 이제 맞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거리가 조금 손해는 있었어요. 자, 남은 거리는 58m가 남았네요. 생각보다 1번 홀 파5 홀도 그렇고 2번 홀도 그렇고 생각보다 제가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거리가 좀 짧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칠만한데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거리는 뭐 짧은 편이고요. 네. 자, 58m에 오르막이 3m가 있어서 대략 그냥 60m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65m를 생각해서 한번 두 번째 샷을 공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핀의 위치가 지금 앞핀인데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내리막성 퍼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한 7시나 8시 방향 쪽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5시 방향 제가 미니맵을 보니까 약간 동그란 마운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저 부분만 약간 흐리거든요. 그 이유는 약간 높다는 뜻이겠죠. 언덕이 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그 지형을 피해서 최대한 7시, 8시 방향 쪽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물론 가까이 붙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남아 있더라도 내가 퍼팅을 하기 좋은 자리, 경사가 별로 없는 자리, 그런 자리로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3m의 경사가 있는 펫보다는 저는 뭐 7m 혹은 10m 거의 평지성 라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핀만 바로 보고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어느 위치에 갖다 놔야지 퍼팅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지 그런 거를 한번 감안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저는 약간은 좌측으로 65m만 한번 쳐볼게요. 자, 굉장히 큰 실수가 나왔네요. 뭐 이런 것도 해봐야죠. 네. 이 생각보다 제가 짧게 공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컸어요. 네, 좀 탄도가 좀 낮게 나가면서 생각보다 좀 거리가 좀 많이 나왔네요. 네. 자, 그래도 뭐 이런 상황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대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뜻하지 않게 제가 지금 핀 뒤로 많이 넘어왔는데요. 거리는 지금 10m이고 내리막이 0.44거든요. 내리막은 우리가 저 거리의 50%만 더 합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0.44에 50 반은 0.22잖아요. 그럼 0.22를 저 0.44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0.66이 되거든요. 그러면 6.6m를 저 10.3에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4m 정도가 나오겠죠. 굉장히 이렇게 쉽게 거리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4m만 칠 건데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계산상으로는 4m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미니맵을 보시면 저 내 공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저 홀컵까지 그 중간 정도의 그 약간 하늘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 공하고 이 중간, 자, 공이 있고요. 이 중간까지는 하늘색이에요. 그럼 거의 평지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그럼 여기까지는 와줘야지만 이게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 형성이 되는 건데, 자, 계산상으로 4m가 나왔다고 해서 4m만 치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서버려요. 그럼 다시 또 내가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계산상으로는 4m가 나왔지만 저 미니맵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5m는 쳐야 되지 않을까, 5에서 6m는 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6m를 치긴 조금 부담은 있고요. 제가 5m, 최대한 5m를 친다라는 기분으로 한번 거리감을 정확하게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내리막성 10m 거리에서는 사실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최대한 컨시드를 받자라는 기분으로 저도 플레이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한 좌측으로 한 클럽 반 정도를 보고요. 내리막이니까 한번 태워서 쳐보도록 할게요. 5m. 자, 2.75가 나와야 되거든요. 5m를 친다라고 말씀드린 2.7이 나왔네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5에서 6m를 쳐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5m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았죠. 하지만 그 6m를 쳤다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땐 좀 저 핀 뒤로 내리막을 타고 좀 이렇게 엣지까지 굴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대회 때였더라면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펫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족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지금 남은 거리는 1.7m이고 내리막이 0.13이에요. 그럼 이런 거는 뭐 그냥 과감하게 1m를 친다라고 생각하고요. 좌측 끝 정도만 볼게요. 네, 좌측 끝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2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2번 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넓고 약간은 느낌상 좌측으로 갔다 다시 우측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깃발은 똑같이 거의 일직선상에 있거든요. 그 숲 때문에 좀 약간 시각적으로 가려진 느낌이 있었을 뿐이지 거의 일자로 뻗은 홀이었으니까 뭐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티샷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샷에서 확실하게 내가 공략 지점을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위치대로 최대한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좋은 스코어를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3번 홀에 와 있고요. 사실 파3홀 같은 경우는 앞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파3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리가 굉장히 긴 파3홀이잖아요. 180m라는 굉장히 긴 홀에서 게다가 핀의 위치가 앞핀이면 이 그린 A프론하고 이 깃대 사이가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린을 먼저 맞추게 되더라도 핀을 뒤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면 또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린 앞쪽에 러프 지역을 원바운드를 맞추고 그 다음에 그린에 올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긴 한데, 지금 그 그린을 봤을 땐 약간은 포대 그린 형식이에요. 약간 그린이 약간 볼록하거든요. 그래서 그린 앞쪽에 러프에 공을 맞추더라도 이게 그린에 올라갈 것 같지가 않고 다시 뒤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그린 형태인데, 그래도 어쨌든 일단 파3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일단 온그린을 시켜놓고 최대한 투퍼스로 마무리하자.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린 좌측에 보이는 벙커, 저 벙커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 벙커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탈출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린 우측에 보이는 벙커는 좀 그린과 약간 떨어져 있는 벙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그린 좌측에 보이는 저 벙커를 피해서 공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저는 그린 우측 끝을 보고요.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을 공략을 할 거예요. 만약에 드로우 구질이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좌측에 보이는 벙커는 피할 수 있잖아요. 약간 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공략을 해서 어떻게 공이 휘어서 갈지를 잘 생각을 한 다음에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180m에 약간 뒷바람 한 175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간은 드로우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6번 아이언으로 드로우를 살짝 걸었는데 컸네요. 자, 이런 게 이제 앞핀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러프를 먼저 맞추려고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온그린을 시키는데 중점을 둬서 6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고요. 핀 뒤로 넘어오다 보니까 약간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자, 하지만 그래도 거리만 잘 맞춰준다면 충분히 파세이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략 거리는 12m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0.37인데 계산을 하기 편하게 그냥 대략 한 0.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0.4의 반은 0.2, 그러면 0.4에다 0.2를 더하면 0.6이죠. 그럼 6m를 저기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6m 정도가 나올 거예요. 12m에서 6m를 뺀다. 자, 그럼 6m. 그럼 제가 6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경사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좀 흘러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우측으로 한 클럽 정도만 보고요. 네, 한 클럽 정도만 보고 6m를 쳐볼게요. 자,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요. 네. 자, 볼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6m를 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잘 붙인 것 같아요. 사실 핀 뒤로 내리막이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핀보다 지나가게 되면 그 탄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네. 자, 지금 같은 상황도 거의 똑바로이고요. 자, 거리는 한 1m 정도만 쳐볼게요. 네, 잘 쳤습니다. 네, 파3홀은 만족해야죠. 네. 자, 이렇게 제가 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략법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앞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앞핀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긴 파3홀에서는 제가 롱아이언 혹은 미드아이언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러프를 맞추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포대그린 형식까지 있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 온그린을 시켜놓고 최대한 투퍼스로 마무리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플레이를 한다면 타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는데요. 이게 티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거리를 최대한 멀리 보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홀에 이제 몸도 좀 풀렸으니까요. 한번 최대한 멀리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지금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 보이시죠? 벙커 좌측 끝을 보고 비록 지금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지만 저는 약간 드로우 구질로 한번 저 바람을 한번 이겨보도록 할게요. 자, 양쪽 다 해저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안 빠지는 게 좋잖아요. 네.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게 되면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져요. 제가 지금 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4번 홀이니까 이제 몸도 풀렸겠다, 한번 세게 한번 쳐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티가 나네요. 이렇게. 네. 제가 정말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는 상황에서 좀 세게 강하게 임팩을 하려고
이 릴리스 양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타이밍이 안 맞다 보니까 생각보다 클럽이 많이 덮여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한 훅이 발생을 했네요. 어쨌든 슬라이스 바람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좀 다행히 살아 있는 것 같고요. 바람한테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저드에 안 빠지고 간신히 러프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74m이고요. 오르막까지 하면 176m 정도가 될 거고요. 바람이요, 약간 맞바람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80m까지 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핀 뒤로 넘어가더라도요, 그렇게 크게 내리막 경사의 펫이 아니라 거의 평지성 경사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80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프가 지금 카트도로 이 바깥쪽에 있는 러프거든요. 카트도로 안쪽에 있는 러프였다면 그냥 일반 러프에다 놓고 180m를 제거리를 다 치면 되는데, 이런 카트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는 풀이 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뭐 A러프, B러프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사실 이 카트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는 헤비러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풀이 좀 긴, 그래서 감속률을 비록 뭐 이 러프 매트에다 놓고 치더라도 감속률이 표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감속률을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80m에 10%면 한 18m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198m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6번을 잡았었는데 다시 클럽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98이면 저는 한 4번 아이언을 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핀 공략할 때 보면 그린 좌측에 있는 벙커가 보이죠. 근데 그린 우측에는 벙커가 없어요. 일반 러프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 거냐면, 그린 우측으로 공략을 한 상태에서 저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할 거예요. 만약에 드로우가 안 걸리더라도 벙커에 빠지지 않고 그냥 러프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장애물들을 피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할 거예요. 자, 드로우가 좀만 더 걸렸으면 좋겠는데요. 아쉽네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원래 실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 거리는 180m 정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4번 아이언을 쳤어요. 그리고 볼 스피드도 한 거의 58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한 200m 정도가 나가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짧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플레이 하실 때 그 카트도로 안쪽에 있는 러프냐, 카트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냐, 이거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남은 거리는 26m이고요. 경사는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핀 뒤로 지나가게 되더라도 경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6m가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해서 한 28m 정도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야, 정말 저는 사실 좀 공격적으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넣고 싶은 마음에 공격적으로 쳤는데, 자, 이거 보세요. 핀 뒤로 약간 지나왔잖아요. 그린 경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한번 쳐봤고요. 역시 핸디캡 1번 홀답게 어렵네요. 네, 어려워요. 자, 남은 이제 팝펫이죠. 네, 팝펫을 성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6.7m에 내리막이 조금 있긴 하지만 내리막은 안 볼게요. 저는 그냥 과감하게 7m, 네, 7m를 칠 건데, 사실 방향이 굉장히 좀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해요. 이 좌측에서도 흘러내리고 우측에서도 흘러내리고 약간 이렇게 모이는 경사거든요. 근데 이게 봤을 때는 모이는 경사면 똑바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아요. 제가 경험상 모이는 경사기 때문에 똑바로 쳤는데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 하더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한쪽을 포기하고 한쪽 경사를 태워서 이렇게 쳤더니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친다라고 하면 좌측을 조금 겨냥을 해서 칠 것 같은데, 네, 저는 좌측 끝만 보고 한번 그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m를 칠 거고요. 거의 똑바로 쳐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운에 맡기는 편이거든요. 네.
자, 일단 공은 출발했고요.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왼쪽으로 치려고 했었는데 그냥 똑바로 쳤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우측으로 약간 흘렀어요. 지금 방향각도 딱 0.0. 예, 그냥 똑바로 출발한 거예요. 역시 핸디캡 1번. 네, 어렵네요. 자, 이렇게 제가 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코스가 굉장히 좁고 길고, 그 좁은 페어웨이에서 제가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컨샷도 굉장히 좀 길게 남았기 때문에 보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핸디캡 1번 홀에서 이렇게 아주 긴 전장의 홀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일단 보기를 해도 파4홀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한 파5홀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그냥 기분이 그렇게 안 나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냥 파5홀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려고 했는데 속상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좁은 홀에서 제가 공략법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으로만 공략을 하자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구질대로 만약에 슬라이스 구질이신 분들은 좌측으로 돌려놓고 확실하게 슬라이스를 치고, 또 훅 구질이신 분들은 그 공략 지점을 우측으로 해놓고 확실하게 훅으로 공략을 하는 그런 티샷이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번 홀에 와 있고요. 이 옆홀이거든요. 옆홀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네, 오비가 없어요. 좌측 그 숲 지역만 이제 해저드로 처리가 되겠고요. 자,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공략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안전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양쪽 페어웨이를 다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저는 지금 카트 도로를 겨냥을 했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저는 드로우를 치겠죠. 네, 드로우를 치려고 마음을 먹고 저렇게 카트 도로를 향해서 한번 샷을 날려보도록 할 텐데요. 만약에 드로우가 걸리지 않더라도 뭐 오비는 안 나니까요, 어쨌든. 네. 자, 이번에는 좀 드로우가 잘 걸려줬고요. 제가 이렇게 치고 나서 저는 이렇게 화면에 날아가는 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데이터, 내 클럽이 어떻게 맞았고 공의 출발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딱 그 데이터를 먼저 보면 방향각이 어디로 출발했고 그다음 클럽이 몇 도가 닫혔으니까 대충 저의 구질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확인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쳤으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 화면만 바라보고 있으면 공이 어디로 갈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133m가 남았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6m가 있고 앞바람이 또 6.6이 불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내리막을 안 보고요. 한 133m 그냥 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핀이긴 하지만 핀 뒤로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심한 내리막 퍼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한 135m 이렇게 공략해 볼게요. 제가 그 거리 조절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클럽 하나 가지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9번으로 130m에서 150m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 거리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럴 거면 차라리 뭐 클럽을 8번, 7번 뭐 이렇게 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탄도에 따라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9번 아이언으로 그 볼의 위치를 왼발 쪽에다 놓고 샷을 하게 되면 공이 많이 뜨겠죠. 일단 뜨면서 거리가 손해가 좀 있겠죠. 아무래도 뜨면 뜰수록 비거리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9번으로 왼발에 놓고 치면 130, 가운데다가 플레이를 하면 140, 오른발에다 놓고 공을 치게 되면 150. 즉 탄도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거리가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여러분들 좀 느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뭔가 이 골프 스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와, 점점 탄도가 엄청 많이 떴어요. 와, 정말. 네, 뭐 거리는 나쁘진 않았는데요. 일단 탄도가 너무 많이 뜨면서 약간 푸시성 그런 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약간 헤드가 약간 이렇게 맞은 거거든요. 약간은 제가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 늦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쉽네요. 조금만 더 갔더라면 차라리 좀 더 앞쪽에 떨어졌더라면 평지성 경사였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자, 남은 거리는 7.7m이고요. 그리고 내리막이 0.16. 그럼 0.16에 반, 0.08이겠죠. 그러면 0.16에 0.08을 더하면 0.24. 네, 0.24. 그럼 2.4m를 빼볼게요. 5.3m, 그쵸? 근데 저는 6m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지나가더라도 1m가 컨시드이기 때문에 저는 6m를 칠 거고요. 경사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초반 경사가 있고요. 끝쪽에서는 거의 경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 경사를 어떻게 잘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대략 한 클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한 클럽만 보고 한 6m를 쳐볼게요. 방향은 좋죠? 거리감. 아쉽네요. 지금 볼 스피드는 거의 6m가 딱 나온 것 같은데 방향이 조금 더 우측으로 갔어요. 네. 이렇게 아쉽게 좀 버디를 놓치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죠. 네, 일단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양쪽 홀을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는 그런 홀이었는데 사실 거리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샷이 거리가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두 번째 샷에서도 그냥 그린에 온그린만 잘 시켜놓고 편안하게 투펀만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긴 홀들은요, 버디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내가 타수를 지키자 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기분도 좋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고요. 6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린 앞쪽에 보이는 벙커,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저드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 거리랑 그린만 봤을 때는 할만해요. 네, 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딱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그린 앞에 벙커 있고 해저드 있고 이게 부담스럽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그린을 향해서 공을 올려만 놓겠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도 지금 122m에 앞바람이 9.5가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35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135m를 그리고 핀의 위치를 보니까 핀보다 우측이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린 우측을 겨냥을 해서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할게요. 자,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나왔고요. 자, 화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림은 예, 좋아요. 네, 잘 떨어졌어요. 이렇게 쇼다이온으로 치니까 거의 그린에 딱 맞고 원바운스에 딱 쓰는 그런 스핀 양을 보여줬거든요.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가 있고 게다가 내리막도 있고, 자, 우리가 계산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0.13이 내리막이거든요. 그럼 저거의 반은 대략 0.07 정도 되겠죠. 0.06에서 0.07 정도 되는데, 그럼 0.07이라고 하면 0.2가 되겠죠. 0.13에 0.07을 더하면 그러면 2m를 빼야 되는데 2m를 빼면 3.3에서 2m를 빼면 1.3이에요. 근데 1.3만 치기에는 조금 경사를 다 태워서 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2m를 쳐요. 경사를 많이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홀컵 우측 끝 정도나 아니면 공 하나 정도를 우측을 보고 과감하게 2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제가 지금 느낌은 한 반컵 정도 나간 것 같은데 다행히 경사를 타고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린 앞쪽에 뭐 벙커도 있고 해저드도 있고, 게다가 이렇게 앞핀일 경우에는 그린에 어딜 떨어뜨릴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핀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위치에 공을 가져다 놔야지 퍼팅하기가 편할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뭐 파는 충분히 쉽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운이 좋으면 저처럼 이렇게 버디까지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7번 홀에 와 있고요. 양쪽 다 해저드예요. 이렇게 오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부담은 없고요. 페어웨이 좌측은 좀 숲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약간 제 느낌에는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페어웨이 저 멀리 보이는 우측 벙커 좌측을 보고요. 약간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강력하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굉장히 제가 강하게 임팩을 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거리를 제가 티샷이 270m가 나갔고 남은 거리가 얼마가 남았나요? 205m 정도가 남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그 직선으로 가다가 이 그린 앞쪽에서 약간 좌측으로 돌아가는 약간 두 번째 샷 지점에선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에요. 그래서 남은 거리가 좀 더 짧아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205m가 남은 상황이고 높이가 4, 한 대략 210m가 되는데 일단 파5홀 같은 경우는 일단 투혼 공략이잖아요. 투혼 공략일 때는 그냥 내가 물론 처음에 어디에 갖다 놓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겠지만 이런 긴 거리에서 그 지점으로 공을 가져다 놓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져다 놓고 싶은 위치를 정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피해야 될 위치를 선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은 위치는요, 아무래도 약간 우측에 보이는 저 오비 지역 있죠. 너무 얄밉게 오비 지역이 딱 코스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린 바로 우측이 바로 오비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결국은 이 시각적인 느낌이 굉장히 좁은 그런 홀인데, 자, 지금 그래서 이 오비 지역을 피하려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벙커에 빠지게 되면요 훨씬 더 편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벙커에 빠졌을 때에도 그 세 번째 샷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핀을 보면 그 벙커에서 핀을 공략할 때 뒤가 계속 오르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에 빠지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어프로치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린 우측보다는요 약간 그린 좌측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벙커를 겨냥을 해서 스윙을 했는데요. 너무 그냥 똑바로 가서 벙커에 빠졌네요. 네. 자, 벙커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딱 보시면 자, 핀 공략을 할 때 이 그린 형태를 보면 경사가 없어요. 경사도 없고 이제 오르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략하기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 이 벙커샷을 벙커 턱이 좀 높긴 해요. 근데 이 벙커 턱만 잘 넘겨서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버디 기회가 오거든요. 제가 벙커 턱 넘기는 그 팁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는 이 정도가 되지만 공을 띄울 때는 헤드를 열어야겠죠. 헤드를 열 때 그만큼 스탠스도 오픈을 해줘야지만 이 스퀘어 정렬이 잘 되거든요. 제가 한번 이 벙커에서 한번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할 때는 이 정도 페이스 각도를 유지를 하는데, 자, 벙커에서 띄울 때는 오픈을 한 상태에서 내가 스탠스 방향도 좌측으로 돌아서 주시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지금 탄도를 높게 띄우기 위해서 약간 얇게 맞은 느낌이 들었는데 벙커 턱에 걸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벙커 턱을 살짝 넘어서 온그린에 잘 안착을 했습니다. 자, 거리는 4.3m이고요. 높이가 0.16. 높이는 제가 2배를 더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0.16의 2배는 0.32 정도 되겠고요. 그럼 3.2m를 4.3에 더하면 7.5m. 네, 7.5m. 네, 전 7.5m를 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경사가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힘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 끝 정도나 아니면 공 하나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세다. 셌어요. 네. 맞는 순간 약간 딱
빗소리와 함께 좀 세게 나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아쉽게 또 버디를 놓쳤네요. 파5홀은 제가 참 좋아하는 홀인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제가 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일자로 쭉 뻗어 있는 홀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그 그린 주변에서는 좌측으로 돌아가는 그런 도그렉 홀이에요. 그래서 티샷을 만약에 좌측으로 좀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남은 두 번째 샷 지점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홀이었는데, 거리가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공격적으로 그렇게 티샷을 해서 투혼 공략에 꼭 성공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그 우측에 보이는, 그린 바로 우측에 보이는 오비 지역이에요. 그 오비 지역이 이상하게 코스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아무래도 그 오비 지역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린 좌측으로 공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괜히 너무 무리해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그린 우측에 보이는 그 오비 지역을 피해서 그냥 안전하게 벙커에 빠져도 좋다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8번 홀에 와 있고요. 이 티박스에서 코스를 봤을 때 우측에 보이는 그 숲들 때문에 약간 시야가 방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뭐 그런 장애물은 없는 것 같아요. 카트도로 때문에 왠지 뭔가 코스가 좁아 보여요. 카트도로 이제 좌측에 보이는 그 언덕 지역이 있죠. 언덕 지역은 이제 해저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해저드 지역이 굉장히 언덕 위쪽에 있어서 생각보다 넓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시각적으로는 카트 도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좁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측 오비 지역보다는 그래도 좌측이 좋으니까요. 저는 좌측에 보이는 저 카트 도로를 향해서 약간은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똑바로 날아간 것처럼 보이고요. 네, 이렇게 잘 러프 지역에 잘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페어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근데 러프 지역까지 합치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페어웨이 지키기는 어렵지만 그 코스 안쪽 러프 지역 뭐 안착시키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99m이고요. 뒷바람이 7m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한 5m 정도를 쳤으면 좋겠는데, 이제 핀 뒤로 보면 연두색 지역이잖아요. 핀이 또 연두색 지역에 꽂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두색 지역에 떨어지게 되면 거의 평지성 라인이에요. 저는 그래서 95m가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커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냥 95, 네, 95를 다 풀로 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제 의도대로 약간 핀보다는 좀 길게 쳤어요. 근데 좀 너무 길게 쳤네요. 네. 어쨌든 짧지 않게 길게 잘 쳤는데, 거의 이거 보세요. 거의 똑바로성 경사거든요. 아닌가요? 약간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거의 똑바로 같아요. 제 느낌상 네, 거의 똑바로인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 거리가 좀 세게 맞는 바람에 이렇게 좀 더 앞에 떨어졌더라면 훨씬 더 좋은 버디 기회가 왔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11m 퍼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우, 이야. 아우, 정확하게 볼 스피드를 보니까 정확하게 11m를 쳤네요. 이거 보세요. 지금 경사가 없다라는 게 딱 보였잖아요. 저는 똑바로 쳤거든요. 근데도 지금 보면 약간 홀컵 우측 끝으로 들어갔어요. 약간 열려 맞았나 봐요. 근데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그 물결은 있었는데, 그걸 전혀 타지 않고 그냥 우측 끝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제 예측이 맞았네요. 거의 똑바로성 그런 경사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내가 짧은 거리에 어떤 그 경사가 있는 팟보다는 이렇게 좀 거리가 한 10m 정도가 내외의 거리도 경사가 없으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핀 공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렇게 8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8번 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는 굉장히 좁은데
러프까지 합치면 굉장히 넓은 그런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티샷 하실 때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티샷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샷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앞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앞핀이 그 연두색 지형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그 연두색 지형에 공을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공이 연두색 지점에 갔기 때문에 경사가 거의 없는 그런 퍼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이제 9번 홀 마지막 홀이네요. 코스가 굉장히 넓어요. 좌측은 오비이고 우측은 해저드이긴 하지만 두 홀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코스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코스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티샷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티박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나무, 이 나무가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걸리적거려서,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샷을 하냐면, 물론 팁박스를 좌측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팁박스를 좌측으로 이렇게 공 위치를 가져다 놔도 나무에 걸리는 건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페이드성 구질을 어쩔 수 없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나무 좌측 끝자락을 향해서 똑바로 출발을 시켜서 약간은 공이 우측으로 휘는,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공으로 하는 모든 스포츠는 다 똑같아요. 이 스핀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아웃에서 인으로 뭔가 이렇게 깎아친다라는 느낌만 알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연습을 조금만 통해서 그 감만 익혀 놓는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유자재로 그 구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열심히 연습. 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해놓고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이런 식으로 아웃인으로 깎아칠 거예요. 그 점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일단 스탠스는 제가 깎아치기 편하게 왼쪽을 많이 열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제가 깎아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깎여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방해가 되겠죠? 이렇게 빠지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왼쪽 골반이 빠지기 편하게 스탠스도 많이 오픈을 해놓고 확실하게 클럽을 안쪽으로 잡아당겨서 페이드성 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굉장히 아주 아주 멋진 그런 페이드 샷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궤도로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정말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페이드성 구질을 칠 때는 스탠스도 물론 열어놓겠지만 헤드 페이스를 약간 이렇게 오픈을 해놓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놓고 그대로 임팩을 하게 되면 어때요? 열려 맞겠죠. 열려 맞으면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드로우를 칠 때는 내가 클럽을 약간만 이렇게 닫아놓고 그냥 어떤 손목을 돌리거나 그런 동작이 아니라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샷을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스핀이 약간 이렇게 걸릴 거기 때문에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나 혹은 훅 구질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13m이고요. 오르막이 6m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그린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120m 정도가 되는데, 일단 핀의 위치를 봤을 때는 핀 뒤로 넘어가더라도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은 없고요. 일단 120m를 저는 한번 다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가장 좋은 위치는 핀보다 한 2시, 3시, 4시 방향이거든요. 즉 오른쪽으로 쳐야지 경사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핀 바로 놓고,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약간 우측으로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점들까지 생각해서 저는 그냥 바로 놓고 120m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 스핀이 너무 많이 걸려서 바로 서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조금만, 한 2m죠? 2m만 더 갔다라고 하면 거의 똑바로 경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아쉽네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공이 왔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어쨌든 오르막 퍼팅도 할 수 있고 경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리는 6m에 높이가 0.26이에요. 높이를 2배를 하게 되면 대략 한 5 정도가 0.5가 나오거든요. 그럼 5m를 더하면 11m. 네, 저는 한 11m를 끝에선 또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경사가 있어서 약간 S라인이네요. 그러면 저는 홀컵 우측 한 컵, 네, 한 반 컵 정도만 볼게요. 반 컵. 왜냐면 초반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초반 경사를 많이 먹진 않아요. 하지만 힘이 떨어지면서 끝에 경사는 많이 타겠죠. 그래서 지금 홀컵 근처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슬라이스 라이가 있고 출발 지점에는 약간 훅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우측 한 컵만 보고 한 11m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했어요. 브레이크를 제가 굉장히 잘 읽었네요. 우측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네. 아주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버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9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는 굉장히 넓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지금 백티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백티에서는 그 앞에 티박스 앞에 나무가 가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백티에서 플레이를 할 경우에 이런 똑같은 상황일 때 구질을 페이드성 구질 혹은 슬라이스 구질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의 스핀에 대한 그런 이해를 조금만 잘 하신다면 훨씬 더 공략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제가 핀 공략 그 말씀드렸듯이 항상 핀이 꽂혀 있는 그 색깔이 있어요. 미니맵을 보시면 깃대가 꽂혀 있는 그 색깔과 동일한 색상 쪽으로 내가 항상 공을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저처럼 운이 좋으면 버디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략 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이 코스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거 보니까 참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 보면 참 쉬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공을 가져놔야 될지, 그리고 어느 위치를 피해야 될지 이것만 명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처럼 이렇게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후반 9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경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